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WI 철원 미디어 방송 온 동네방네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SF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관련해서 관내 축산농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원군 ASF 비대위에서 세 분 자리 함께 하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철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춘입니다. 저는 자등리에서 양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ASF 비대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연창입니다. 동성읍 장리에서 한세 종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김연창 사무국장님 나오셨고요. 다음 분요. 네, 안녕하십니까. 철원군 ASF 비대위 공보분과장을 맡고 있는 김은호입니다. 저는 서면 와수리에서 늘 푸른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춘 철원군 ASF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김연창 철원군 ASF 비대위 사무국장님, 그리고 김은호 비대위 공보분과장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은 양돈업에 종사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글쎄요, 뭐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지 않나. 수의사도 좀 하셨다고 그러시던데. 예, 처음에 그 양돈 전문 수의사로서 전국을 누비면서 양돈 사장님들 만나 뵙고 돼지도 관리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양돈 몇 두 정도 하시는 거죠? 현재 한 전체 해서 5,000두 정도. 5천 정도 예, 사육하고 계시고요. 예. 우리 사무국장님은 양돈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예, 저는 처음 91년도부터 좀 시작을 했었거든요. 91년도부터. 근데 이 철원에 온 지는 한 2001년도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 철원 쪽에서는 한 18년 정도 양돈장을 하고 있던 것이죠. 예. 그러면 주로 사육하는 그 양돈이 어떤 종류하고 몇 두 정도 사육을 하시나요? 저는 지금 철원에서는 자돈 전문 생산 농장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엄마 돼지서부터 새끼 한 30kg까지 자돈 여기까지만 생산을 하고 있고, 나머지 돼지는 위탁을 보내서 위탁 사육을 맡기고 있는 거죠. 그럼 몇 두 정도? 지금 이쪽에 있는 건 한 2,800두 정도 약 한 있습니다. 3,000두 정도 사육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많이 예. 하시는구나. 예. 우리 김은호 분과장님, 네, 어떤 종류의 돼지를 사육을 하고 계시죠? 저는 일괄 사육 농장이고요. 일반 사육 농장이요? 일괄 사육 농장. 예. 네. 그다음에 모도는 한 280두 정도 되고 총 사육 규모는 3,500두 정도 됩니다. 네. 3,500도. 힘드시겠는데 돼지를 그렇게 다들 키우시려면은 굉장히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대위원장님, 예. 지금 철원군 관내에 예. 양돈을 하시는 농가하고 양돈하는 양돈 수, 예. 이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철원 관내 전체 양돈 사육 농가는 74농가. 74농가. 예, 74농가가 현재 한 20만 두 정도. 20만 두 정도요? 예. 20만 두 정도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우리나라에 올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언제 발병이 됐고 원인이 뭐라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된 시기는 추석 연휴 지난 바로 다음 날 9월 17일. 예, 9월 17일. 이날 이제 경기도 파주에서 가장 먼저 발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 5월경에 북한에서 북한 자강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자강도, 예. 거기서 ASF가 걸렸다고 세계에 그 보고를 했거든요. 네. 북한에서. 그 이후로 계속 북한에서 발병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 이 영향으로 저희 쪽에
남한에서 파주 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분과위원장님, 예. 그러면은 혹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감염원이나 그 감염 경로가 좀 밝혀진 것들이 좀 있나요?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네, 없고. 공식적으로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와 같이 뭐 대규모 대량적 지역적 살처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공식적으로 어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감염 경로도 모르고 감염원도 모르고 지금 그 일단 방역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지역적 살처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발병했을 때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모르기 네. 때문에 전국적인 이동 제한까지 걸었던 이동제한.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철원군에서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언제 발병했나요? 언제 발병이 시작됐나요? 네, 그 9월 16일 날 연천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에 예. 철원군에서는 사육농가에서는 지금까지 한 건도 네, 발병된 게 그렇습니다. 없고요. 예. 그리고 또 최근 전주까지 해서 네. 정부에서 3주간 저희 전 농가 74농가 전 농가에 대해서 농장 환경 점검 그다음에 체열을 해가지고 그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를 했는데 네. 네,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지만 저희 철원에서는 사육농가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고요. 멧돼지에서만 오늘까지도 또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까지 해서 23건 중에 9건이 철원 원남면 한 지역에서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사무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지금 전국적으로 ASF에 대한 그 방역이 실시되고 있잖아요. 예. 그 방역이 실시되고 있는 그 경과 그리고 어떻게 지금 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원래는 그 처리 지침이 있어요. 그 네. SOP라고 하는데 SOP. SOP라는 그 지침에 보면은 발견이 되면은 그 발견된 농장에서 네, 500m 네. 안에만 네. 살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방역대를 그어 갖고 3km, 그 다음 10km 이렇게 반경을 그어 갖고 이동 정지라든지 그런 정책이 이렇게 있는데 지침이 있는데 네네. 이것을 지금 현재는 아까도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게 감염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경로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지역적 살처분을 하는 그런 방역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 너무 좀 무리하고 그리고 좀 행정 편의주의적인 게 아닌가. 이게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위원장님. 예.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철원에서 그 양돈을 매립을 살처분한 경우가 있습니까? 살처분 공식적으로는 뭐냐면 희망수매입니다. 희망수매. 희망수매. 예, 그 농림부에서 이제 철원 지역에서 멧돼지가 지속적으로 출몰해서 네. 발생 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네. 그 아시다시피 이제 강화, 김포, 파주, 연천은 사육 농장이 발생했던 지역이에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철원은 아까도 우리 사무국장도 얘기했지만은 철원은 사육농가 비발생 지역인데 야생 멧돼지에서 발병이 됐기 때문에 발생 지역으로 묶여서 우리 사육농가들이 그 발생 지역에 준하는 그런 방역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철원에서 공식적으로 감염돼서 살처분한 거는 없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발병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예방적 살처분 이런 개념이 아니고 희망수매 개념으로 이제 희망수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식으로 농가가 했는데, 원해서 예. 농가가 원해서 정부가 수매를 하고 그거를 수매한 거를 살처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 희망수매가 그래서 그게 왜 얘기가 나왔냐면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그 멧돼지가 지속적으로 출몰하니까 네. 그것이 멧돼지가 그
민통선 그 안쪽에서 지속적으로 출몰 하니 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농가를 수매를 하자. 이게 농림부 방침이었고요. 그 철원 지역의 그 10km 이내에 28농장, 28농장. 예, 그리고 사육두 수로는 규모로 거의 한 7만여 두. 7만 도 예, 예, 그러면은 그건 절반 가까이 되는 거네요. 절반에서 그렇죠. 조금 못 절반 미치는, 절반 조금 가까이. 빠지는. 네. 예. 그래서 그 발병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농장을 그 방역 전문가분들이 정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희망 수매입니까? 아니면 반강제 수매입니까? 그게 말은 희망수매인데 지내고 보다 보니까요 아. 거의 강제적인 거하고 뭐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이 철원군을 양돈 고립 지역화 시키겠다라는 그 정부의 발표가 있었어요. 예예예. 그 양돈 고립 지역이라는 게 뭔 것을 어떤 거를 의미하고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네. 농가들을 정리를 빨리 해라. 그 농장들 희망 수매에 빨리 동의를 해라.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고립화 시키겠다 철원 지역을. 그 고립화라는 게 어떤 거를 고립화시키? 어떤 식으로 예. 고립화를 시키냐 하면 우리 양돈 농장이 제일 그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고립화됐을 때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 하면 예. 돼지가 크면은 출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하가 돼야 되고 또 분뇨가 매일 또 반출이 돼야 되고 예. 또 사료도 원활하게 입고가 돼야 되고 네. 이런 부분들 세 가지가 차량을 통해서 거의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차량 통제를 합니다. 아. 차량 통제 그리고 그 지역 간 그 관외 지역으로 나가지 못하게 반출이 안 되게끔. 예 반출 못하게 또 반출이 되더라도 조건을 달아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나가게끔 그렇게 하는데 요 고립화라는 부분들이 그 이웃 지역에서 보면 연천 같은 경우에도 살처분 명령이 연천 전 지역에 내려졌을 때 행하던 그런 방식이에요. 아, 연천 전 지역을 고립화시켜서 그러니까 그 저기 농가에 발병이 안 됐는데 예. 발병된 거에 준하는 조치를 지금 철원군에 취하고 있다. 예. 그 지금 철원군에서는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는 철원군에서는 저기 원남면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저 분과장님 네. 그 원남면에서 발병된 게 언제쯤 시작이 된 거죠? 원남면에서는 발견된 게 10월 12일 날 3건이 발병이 됐고요. 예. 오늘까지 하면 총 9건이 발견됩니다. 아, 총 9건. 근데 원남면은 그 주거 지역도 아니고 철원군하고는 실제적으로는 거리가 훨씬 더 멀죠. 지도상으로 보면 행정구역상 철원군이죠. 행정구역상 철원군이고 예전에 김화군에 속해 있었다고 예, 하고요. 예. 뭐 실제적으로 보면은 누가 봐도 이게 철원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속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 원남면에는 전기 철책도 설치를 했고, 네. 예, 전기 철책도 했는데 사실 거기를 철원에서 원남면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답니다. 화천 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죠.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OP 상에 준해서 500m, 3km, 10km 이런 지역으로 네. 해서 반경을 그려서 방역대를 설정을 하는 게 맞는 건데 네네. 그 멧돼지라는 거는 뭐 SOP 상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원남면에서 나왔다고 해서 남방한계선을 기준으로 횡단해서 10km를 남방한계선이랑 10km를 딱 띄워가지고 철원 지역을 묶어 놓으니까 네. 철원에 아까 말씀하셨던 희망수매 농가 28개 농가가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분과장님한테 여쭤본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희망 수매를 하고 난 다음에 재입식을 해야지 축산 농가들도 생계를 유지를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그 양돈의 어떤 유통도 좀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정부가 지금 처음에 방역에 조금 실패를 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 또 이제 강제 수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재입식을 하면서 어떤 체계화된 정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분과장님 생각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좀 바꿔 나가야지 농가들의 피해가 좀 줄을 수 있는지. 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 대량적인 살처분을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크게 묶어가지고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강화, 김포, 뭐 연천, 파주 다 여태껏 뭐 들어보셔서 알고 있겠지만 지역적 살처분을 그렇게 해서 이득이 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뭐 스페인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지역적 살처분을 하더라도 충분한 양돈 농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양돈 농가도 내 농장에 발생을 안 했으니 그거를 그냥 다 살처분하고 내 삶의 터전인데 그걸 잃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재입식에 관한 부분이나 뭐 저희가 여태 받은 문서들은 재입식에 관한 것도 뭐 빠르게 긍정적인 검토, 보상에 대한 것도 긍정적인 검토, 그런 것만 가지고서는 저희가 재입식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재입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저희가 어미 돼지 후보돈을 들여와서 다시 저희가 자금을 저희가 출하를 해서 생산비를 얻으려면 최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1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제가 돼지를 묻는 순간부터 최소 1년 반, 그다음에 재입식 기간을 보장을 받았을 때 1년을 받았으면 2년 반이 되는 거고요. 2년이 되면은 3년 반이 되는 건데 그거를 아무 얘기도 없이 저희한테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재입식을 뭐 언제부터 희망수매를 해서 살처분한 이후에 언제부터 재입식을 하라는 그런 그 지침이나 그런 게 내려온 게 전혀 없습니까? SOP 상에는 SOP 상에는 SOP 상에는 40일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은 재입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발생 농가 중에서도 살처분한 농가에서도 40일이 지나고 그 농장을 검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 그 농장이나 아니면 그 기타 물건들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되면은 재입식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그 전제 조건이 돼지 열병에 관해서 청정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청정화라는 게 지금 멧돼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과정에 청정화라는 걸 언제 얘기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구제역이나 이게 돼지열병이나 지금 구제역은 저희들 저기 뭐 청정 그거 벗어났죠. 지금은 청정화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백신을 있기 때문에 백신으로. 구제역은 백신이 있던 거고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이 없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요. 구제역 같은 경우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좀 틀린 문제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을 개발하면서 상용화하는 데까지만 3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멧돼지에서 계속 나오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입식을 할 수 없는 기간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다가 1년 반을 더해버리면 저희는 최소 5년간 소득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발병 원인도 파악이 안 됐고 감염 경로, 감염 원도 발견이 안 됐고 백신도 없고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지금 상황이. 네 맞습니다. 그냥 그래서 현재 희망하는 농가들에 한해서 접경 지역의 희망 농가에 한해서 자율에 의한 수매를 해서 메모라는 희망이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희망 수매라고 하지만 거의 강제적인 다른 억압들이 다시 다 계속 들어오니까 아까 저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이동 제한이나 축분이 반출되는거나 뭐 사료 그럼 사무국장님 그 지난번에 그 세종에서 그 국내 양돈 농가들이 집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 성명서도 발표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그 양돈 농가들이 정부에다가 요구하는 그 구체적인 조건이 뭡니까? 그 저희 조건을 좀 약간 좀 하나하나 조금 말씀드리면은 천원 고립화를 중단하고
또한 수매한 농가의 재입식 보장 및 확실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농가 비발생 지역 철원에서의 또 근거 없는 수매 살처분 정책 네. 철회하고 또 농가의 사료 또 축분료 이동 제한에 대한 우회적 압박을 철회하고 그리고 야생 멧돼지 남하를 막고 발생 지역 멧돼지를 모두 좀 사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저희 철원이 3주간 정밀 검사, 혈청 검사라든지 다른 검사를 해갖고 음성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를 발생 지역에 대한 어떤 관리 지역에서 좀 해제하라 아. 이런 내용을 좀 성명서에 좀 담았었습니다. 저기 그러면은 위원장님이 보셨을 때 위원장님 지금 뭐 수의사도 오래 하셨고 양돈도 오신 분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 하셨는데 이것만은 진짜 정부가 이 ASF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것만은 개선을 해줘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광역 살처분 정책은 그만해야 됩니다. 아, 광역 이제, 살처분. 네. 예, 이제 그만해야 되고 지금 농가 발생이 10월 9일 이후로 거의 한 달이 다 됐습니다. 지금 네. 한 달 다 될 동안 사육 농가 발병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질병의 전염성 질병의 특성상 보면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든 거죠. 네. 이제 처음에 발병 단계에서 확산 단계에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철원 관내 농가들을 아직까지도 그 희망수매라는 이름으로 그 강제 살처분하고 똑같은 그런 과정을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니까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되면 철원 지역 고립화를 계속 이어가겠다. 아, 지금 이제 계속 현재 저희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지금 그 상황에 처해 그럼 있습니다. 고립화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28개 농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철원 전체 철원군 농가죠. 전체를요? 예. 철원군 전체를 완전히 고립화시키겠다. 예. 이거 좀 심각한 문제인데 저기 우리 분과장님. 네. 축산 농가로서 진짜 이것만큼은 이 양돈에 대해서 정부가 개선을 해야 된다. 우선 그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외에 네. 저희 그 남방한계선 10km 이 북쪽, 네. 이 남쪽에 28개 농가 중에 13개 농가가 아까 그 희망수매를 했다고 했지만 그분들이 바이러스가 무서워서라고 다 수매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전국적인 이동 제한으로 인해서 돼지들이 홍수출하가 됐고 홍수출하로 인해서 네. 가격이 하락이 됐고 네. 그 가격이 하락이 농가마다의 경영비 압박으로 왔고 그 경영비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13개 농장이 수매를 그 중에서 13개 농장 중에서도 그런 압박 때문에 했던 농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희망 수매를 떠나서 저희 농가들이 뭔가 희생을 해야 하고 한다면 네. 그 희생에 따른 확실한 보상책을 먼저 마련을 하고 그런 제안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다른 과정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기 분과장님 아까 그 사육도 수를 약 한 3,500도 사육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 손실액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추상적으로라도 좀 나온 게 좀 있나요? 그런 거는 사실 없지만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 비육돈 1두당 출하하면 한 35만 원 선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지금 현재까지도 예. 지금 비육돈 1두가 가격이 23만 원 정도 선 한다고 하면 1두당 13만 원에 12만 원의 갭 차이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뭐 저희 전체 사육두수에 곱한다고 하면 일단 계략적으로는 나올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한 지금
이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한 수천만 원 정도의 지금 손실이 발생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돈으로 인해서 돼지로 인해서만 수천만 원 발생이 됐으면 사무국장님 그러면은 돼지를 기르다 보면은 꼭 그거 말고 이제 부대 비용 같은 것들이 또 추가로 그렇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규격돈이 예. 보통 115kg 정도를 규격돈이라고 네, 하는데 이동 제한이 되면 이놈들이 하루에 사료 먹고 크는 게 거의 1kg씩 커요. 아. 그러면 뭐 20일 정도 저 이동 제한 걸렸으면 20kg가 더 늘어나면 135kg가 되지 네.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규격돈에서 벗어나니까 네. 많이 이제 가격이 있잖아요. 그 규격돈 가격을 못 받고 이제 한 50%밖에 못 50%. 받는, 못 그러면은 받는 그런 경우가 35만 되죠. 원이면은 한 거기서 절반이면 절반 가격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전부가 그게 이제 수매를- 크기가 135kg니까 예. 한 20만 원 될까 말까 이렇게 비용을 받고 그러면은 그 자라는 동안에 또 사료도 많이 먹여야 될 먹었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기 뭐 분뇨도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뭐 이게 뭐 그냥 따따블로 진짜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받고 손해가 굉장한 거죠. 뭐 이쪽은 몇 천만 원이지만 규모 조금만 좀 되면은 억대입니다. 억대. 심각하군요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갖고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막 부도 위기에까지 몰린 농가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 원장님 예. 지금 이제 연말이 지금 이제 슬슬 다가오기 시작을 했는데 혹시 지금은 저 일반 소비자에서 돼지고기 값이 많이 떨어졌다고들 얘기를 하지만 연말 되고 또 이제 명절이 다가오기 시작을 하면은 지금 이제 출하할 돼지가 없다라고 그러면은 또 돼지고기 값이 폭등을 해서 소비자들이 좀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좀 있습니다. 예. 근데 단기간에 그렇게 폭등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아, 예, 지금 아마 올 겨울까지는 우리 양돈 농가들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이제 이번 겨울을 넘기냐 못 넘기냐가 우리 양돈 농가들이 이게 사활이 걸린 그런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겨울을 잘 지날 수 있느냐. ASF가 발병되지 않고 그냥 잘 지나는 거. 그러면은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종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종식? 그 종식은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게요. 그리고 이제 접경 지역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쪽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통제 이미 불능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쪽 지역이 통제 불능 상태인데 우리 그 휴전선이 있죠. 네. 휴전선에 그 DMZ 민통선 안에 야생 멧돼지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교차 오염이 된다 이런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근데 예. 어차피 남방 한계선은 휴전선 넘어 남방 한계선은 삼중 철책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돼지가 그 삼중 철책을 넘어올 수 있을까요? 그 못 넘어온다고 좀- 하는데 예. 못 넘어온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계속 오염된 멧돼지들이 발견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교차 오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민통선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 민통선이 아니라 예, 예.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 사이에서는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예, 예. 처음에 국방부에서도 멧돼지가 남하를 할 이 남방 한계선 안에 있는 멧돼지가 남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지금 처음에 발표를 했다. 지금 오락가락한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 멧돼지가 일단 양성 개체들이 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하는 상태다 그러면 그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멧돼지 이동에 대한 컨트롤 통제를 하고 개체 수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방역 당국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쪽에 50%가 가 있고 우리 남쪽에서 50%만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50%를 같이 이제 협력을 해야 이 접경 지역 쪽이 100% 방역이 완성이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50%밖에 못 하기 때문에 위험 지역으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정부에서 북한에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관련해서 협력을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북한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무국장님 예.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에 지금 도래돼 있는 상황인데 예, 심각합니다. 예, 우리 저기 사무국장님 그 비대위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타결해 나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아까도 조금 좀 반복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가 지역 단위 무분별한 살처분 계획들 이런 것들을 저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그것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전에는 이제 감염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멧돼지가 감염 원이기 때문에 이 멧돼지를 개체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던가 아예 민통사 안에는 멧돼지가 없게끔 해야 됩니다. 저 멧돼지 다 잡는다 그러면 저기 다른 단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도 같은데 뭐 하여튼간에 좀 그렇죠. 좀 아이러니 할 예,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상황입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 이쪽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라가 이 양돈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에 있잖아 그런 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시적으로나마 좀 잠깐 비워놓고 그러면은 이제 멧돼지 개체 수는 또 다시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딴 쪽에서 또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 한 가지 이제 본 설명드리면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청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관리 시스템이 일원화돼야 돼요. 어떤 관리 시스템이 일원화돼야 되냐면 사육 농가를 관리하는 기관, 야생 멧돼지 관리하는 기관. 지금 우리나라는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관리 기관이 사육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네. 야생 멧돼지는 환경부. 환경부.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근데 국제 그 수의 사무국이나 이런 쪽에서 인정하는 거는 같은 기관에서 같이 관리를 해라. 하나로 관리를 해야 예, 된다. 그래야 그 청정화를 이룰 수 있다. 저 그러면은 끝으로 저기 우리 비대위원장님한테 좀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철원 양돈협회의 행보 예. 어떻게 행보를 하실 것이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지역 주민들한테 좀 아니면은 정부에다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예. 저희는 지금까지 어쨌든 철원 한 농가라도 철원 지역에 있는 한 농가라도 지키려고 하고 있고 네. 그 앞으로도 그 억울하게 살처분 당한다든지 네. 뭐 이런 농가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농가들 지키는 차원에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 참 고생이 많아요. 저희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차단 방역 한다고 이동 초소 세우고 또 거점 소독소 네. 운영하고 하면서 차량 소독도 하고 여러 불편한 점도 많아서 정말 죄송스럽고 그다음에 이 지역 행사도 사실 좀 많이 취소가 됐더라고요. 전면적으로 다 취소가 됐습니다. 예, 지역 행사도 취소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장기화가 되면 이쪽 우리 철원 지역 경제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까지도 참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철원 농가들 잘 지키고 차단 방역 잘해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철원 지역에 단 한 건도 발생 안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 쪽에 할 일은 뭐냐면 어차피 지금 수매 농장들이 있기 때문에 13개 농장, 14개 농장이죠 정확히는 수매 농장이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에 대해서 재입식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고 재입식 기간을 최소화해줘야 됩니다. 최소화된 재입식 기간을 보장해줘야 되고 그다음 그 휴지기에 대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재입식하고 나서 정상 출하할 때까지의 기간이 한 2, 3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사업 소득이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소득 보전 대책도 강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진짜 진짜 바람은 더 이상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양돈 농가들의 걱정과 근심의 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뭐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아직 철원 관내 농가에들은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원 군민들이나 농가들이나 또 전국의 모든 뭐 기관이든 국민이든
불안감과 걱정, 근심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빨리 종식되기를 좀 바라고, 정부는 이 피해 농가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향후 방향도 정책도 잘 수립을 해서 농가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농가들이 불안감을 덜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철원에서 양돈하시는 양돈 농가 여러분, 그래도 힘내십시오. 종식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만큼 걱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종식이 될 거라 좀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와주신 세 분, 이재춘 철원군 아프리카 돼지열병 비상대책위원장님, 김현창 사무국장님, 그리고 김문호 공보분과위원장님 세 분 함께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